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1분기 때 분명히 좀 아쉬웠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2분기 때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좀 장 막판에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랐다가 오늘 좀 빠지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좀 차트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2분기 때 어디서 기대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좀 큰 틀을 여러분들한테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좀 장 막판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 자체를 좀, 이게 뭐 공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장 막판에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좀 빠지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막판에 좀 올랐던 이유를 보고자 하면은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기관들의 매수도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지금 뭐 외국인들이 진짜 뭐 실수로 이거를 좀 매수를 잘못 누른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뭐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는 결국에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연기금에서도 같이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투신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뭐 보험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위로 올라와서 계속해서 5일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을 쭉쭉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넷플릭스를 뭐 잡겠다, OTT 뛰어든 카카오 뭐 스트리밍 업체 인수 관련해서 좀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뭔가 좀 이슈를 하나 띄워서 크게 상승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시장 자체의 좀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일선을 좀 타고 가다 보면은 이슈 큰 거 하나 붙여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5일선을 좀 지지 구간으로 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만큼 시장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좀 빨리 읽을 수 있냐가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서 승패가 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만큼 트렌드를 좀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딱 답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2개월 하시면은 44만원, 그리고 6개월 하시면은 99만원이기 때문에, 뭐 6개월을 저는 강요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1개월을 하시든 2개월을 하시든 여러분들 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시장 읽는 거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뭐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인증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MI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의료기기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늘 5,58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자, 우리는 MI텍을 5,090원 이하로 잘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그냥 편안하게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MI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왜냐하면은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료기기 이쪽에서 최대 실적을 좀
아이고, 최대 실적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뭐 바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부터 좀 상승을 이어나갔던 부분, 그러면은 MI텍 의료기기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눌렸을 때 우리가 잘 잡아놓으면은 편안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인증이 맨날 맨날 꾸준하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을 싸게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인증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같이 좀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5월 달 들어서는 굉장히 시장 자체 색깔이 많이 변하고 있고, 섹터별로, 그 다음에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두산중공업이나 한신기계나 뭐 보성파워텍, 뭐 일진파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VIP방은 좀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뭐 결국에는 한신기계를 우리가 좀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50원 이하로 좀 매수를 들어가서, 자, 오늘 뭐 보게 되면은 뭐 2970원까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접근을 해서 수익이 여유 있게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자, 뭐 한신기계도 4%대 상승이 뭐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날에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편안하게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집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뭐 보시게 되시면은 뭐 종목 공개를 오픈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뭐 소소하게 좀 늘었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올해부터 좀 정상적으로 수익이 큰 폭으로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퍼 자체도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만큼 만약에 뭐 2배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2배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자체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숫자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우리는 뭐 숫자를 믿고, 좀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어제 혼조세로 이제 마감을 했던 부분인데, 뭐 실업 지표라든지 뭐 실업 지표가 뭐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이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파생일이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뭐 유럽 주요 국가들의 파생 만기일이다라고 보면은, 5월 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이상하게 파생 만기일 근처로만 가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파생 시장의 이해관계라든지 변동성을 만든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6월 둘째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외인 선물 포지션이 뭐 지금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은 이게 지금 뭐 시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이기는 해도 위아래 양 사이드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전략을 세워 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익적인 부분이 좀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리고 어제 뭐 곡물 가격을 비롯을 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좀 시장 지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옥수수 가격도 뭐 이렇게 등락률이 심하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 최대 규모 구리 광산의 뭐 파업 등에서 뭐 국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철강 주요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철강 가격도 계속해서 강세가 앞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KG 동부제철이나 현대 BNG, 삼연철강, 포스코 광판, 그리고 뭐 세압 베스티, 뭐 심지어는 구리 쪽에서는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풍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눌렸을 때, 자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눌렸을 때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얘기를 진짜 숱하게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원자재 이쪽 관련해서는 제가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단순히 뭐 한 달, 뭐 일주일 이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슈퍼사이클은 10년 혹은 15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기가 순환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원자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눌렸을 때는 좀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VIP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수익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뭐 여기서 사세요 저기서 사세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오래 못 버텨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하고 주식 끝낼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한 달 두 달만 주식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분명히 계시는 부분이지만, 절대 한 달 두 달 안에 주식 다 못 끝내요. 앞으로 우리가 좀 주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투기성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주식 실력 절대 안 늘고 결국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린 부분은, 맨날 수익 인증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 좋은 종목을 우리가 싸게 잘 샀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좋은 종목 싸게 사니까 수익은 당연히 여유롭게 좀 뒤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전날에 미리 준비를 한다.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만큼 차트를 엄청 많이 뜯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1개월 하시면은 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같이 하실 분들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짚어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조금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거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트룩시마의 북미 수출이 감소한 게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이거는 작년부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어둡다라고 하면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정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어둡지가 않아요. 뭐 유럽 주요 5개 국가, 뭐 영국, 그다음에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램시마 SC의 본격적인 처방이 2분기부터 시작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 말쯤에는 이제 캐나다 런칭을 비롯해서 글로벌 최대 제약사인 이제 북미 지역 공략에도 돌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램시마 SC는 시장 규모가 큰 호주에서도 이제 3분기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라고 보면은, 램시마 SC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레키로나가 아니더라도 램시마 SC에 대해서 매출이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리지만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너무 크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시간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강세장이 계속해서 좀 중장기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지, 이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릴 건데,
지금 경기 민감주 이 시클리컬 섹터의 상승이 장기간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저가인 내수 소비가 장기간 바통을 이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순서로 보더라도 올 들어서는 현저히 내수 소비가 굉장히 강세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의 대상승 이제 사이클에서 2009년에서 2011년의 사이클을 좀 주도를 한 거는 이제 IT, 그리고 뭐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이었고, 2011년도 유럽발 리스크 조정 이후에 2차 상승 사이클을 주도한 게 화장품을 선도로 해서 중국 소비 이쪽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소비주 랠리가 좀 이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이클이 뒤집혀서 이제 오른 사이클 순서대로 반대로 하락을 해서 경기 민감 주군이라든지 내수 소비가 동시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해운이 박살이 나고, 만약에 뭐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쪽은 멀쩡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음 사이클로 이월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해운이 깨지는데 조선이 깨지고 그 뒤로 이어서 철강도 깨지고 자동차도 뭐 아슬아슬하고 뭐 내수 소비주 라인들도 흔들흔들 거린다라고 하면은 대세 하락의 징조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참고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은 글로라도 쓰셔가지고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상승장에서는 뭐 어떤 거를 사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에서 빠지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떤 거를 사도 뭐든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샀는데 하락이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계획을 갖고 미리미리 이 시그널들을 파악을 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만큼의 여러분들의 뭐 큰 그림을 그려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